빈 깡통인 줄은 대충 짐작했지만 볼수록 참 놀라움을 안겨주는 분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건 따져볼 것도 없이 자명한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대국민 선언을 검토 중이라니,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니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차오를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대국민 선언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온 건지 봤더니 윤 대통령이 곧 한일 관계를 비롯한 외교 안보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아무 개념도 없는 대일 외교에 헛웃음이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독도가 우리 땅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불변의 진실을 두고 대통령이 새삼스레 대국민 선언을 한다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치밀한 노림수에 말리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생각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또한 친일 굴종 외교의 일환일까요?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누구의 검토를 받고 있는 걸까요? 설마 정말로 일본 정부랑 이것저것 뒤에서 조율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숙이고 일본 눈치만 보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약 독도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왔다면 우리나라 국민에게 대국민 선언을 검토할 게 아니라 억지 주장을 하는 그 일본 기시다 총리 면전에서 단호하게 항의를 했어야 맞다는 겁니다.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독도 문제부터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등 한일 양국 간 민감한 문제들이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가 이어졌고, 대통령실은 논의된 바가 없다며 반박을 했죠. 그런데도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사실상 수습용 멘트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대국민 선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것인데, 수습하려는 방향 자체가 이미 틀려먹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살아계셨다면 국민들에게 이런 굴욕감을 안겨주는 대일 외교는 결코 없었을 텐데요. 독도는 우리 땅 선언 이외에도 대체 뭘 그렇게 준비하는지 봤더니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한 안보 및 경제 협력과 영토 문제 등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외교적 실책이 아니라 멀리 보면 결국 국익을 위한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고, 이를 친일이나 매국으로 몰아가고 독도 문제로까지 연결지어 정부를 비판하려는 시도를 일축하겠다는 의도인데,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원전 오염수 등과 관련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논란에도 입장을 절차 밝힐 예정이라고 하죠. 이건 사실 이렇게까지 커질 만한 일은 아니었는데 그간 윤환용급 친일 행적을 보인 윤석열 대통령이다 보니 윤석열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아무리 밝혀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굴종 외교에서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를 바치면서 윤 대통령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 4년간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당한 성과를 낸 첨단 산업 소부장 국산화가 이 사람한테는 쓸데없는 짓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소부장 정책에 돈붙여 컨트롤 타워인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대통령에서 총리 소속으로 급을 낮췄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들여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이를 더욱더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왜 굳이 돈을 써가면서 국산화를 해야 하는 거냐 식의 사고방식을 비춰볼 때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일본 기업의 이익이 더 중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낸 2019년은 미국이 중국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를 기소하며 중국 때리기를 시작한 해입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정보기술을 비롯한 첨단 산업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이던 중국이 올해 들어 최대 적자국으로 변한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소부장 국산화 열풍입니다. 중국의 사례에서 볼 때 윤 정부는 우리가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역대급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있었는데 무능, 무지, 무당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먹는 걸 넘어 이제는 나라를 팔아먹을 걱정까지 해야 하는 현 상황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러면서 할 줄 아는 건 정적 죽이기용 수사뿐이니 이게 바라던 대통령의 모습이 맞나요? 결국 모든 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위험 신호를 마주했죠. 최근 5주 동안 콘크리트 보수 지지 세력인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조차 무려 13%포인트가 이탈했고 20대 지지율도 같은 기간 반토막 나며 전통적 지지층과 미래 세대 모두에게서 지지율 빨간불이 켜졌고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제주 4.3 추념식에는 불참하면서 야구 시구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TK 지역 지지율 하락으로 모든 지역이 부정평가 우세로 돌아섰고 연령별로도 윤 대통령 지지가 높았던 60대 지지율이 5주 새 12%포인트 하락해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마저 8%포인트가 빠져 지역 연령, 여당, 성향 등 어떤 기준을 보더라도 지지층 이탈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대일 굴종 외교 결과와 최근 외교 안보 라인 줄 교체 등 국정 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18세부터 29세 지지율이 반토막 난 것은 주 69시간 노동 논란을 부른 근로시간 개편안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죠. 윤 대통령은 보수 결집과 MZ세대 소통 강화 등을 통해 국정 동력 확보를 꾀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또한 순탄치만은 않죠.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한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맞이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 현 상황에 대통령이 보인 이런 최근 행적들이 과연 국민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할까요? 그저 세금 낭비로밖에 안 보이는 건 왜일까요? 전통적 보수 지지층 결집에는 최고라는 대구를 방문하긴 했지만 과연 지지율 회복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최종안 마련을 두고는 줄곧 MZ세대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시만 하면 다인가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의견을 듣고도 뭐가 뭔지 해석이 안 되는데 저런 지시가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지지율이 과연 바닥일까요? 한편 김성환 전 국가안보실장이 방미를 한 달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교체되었습니다. 김 전 실장이 오는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국가안보실 내 핵심 당국자들과 중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던 사례가 반복된 점이 교체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미 이런 사태는 김 전 실장이 윤 대통령과 대광초등학교 동창으로 50년 친구 사이라는 점에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대통령과의 친분을 우선시하는 인사였으니 안 봐도 비디오죠.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바뀔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더 보러 나온 세상이었습니다.